반갑습니다.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배인영입니다. 네, 어머님들 이 추운 날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통합사회 한국사에 대해서 이미 또 많이 들으신 어머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냐면 통합사회 한국사 하려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어머님들이 계속 국영수 중요한 거 당연히 알죠.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내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종합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종합 평균 등급을 봤을 때 이 기준 단위라는 게 가중치가 됩니다. 이 가중치 곱하기 1, 뭐 1등급 맞았어. 국어 1등급 맞으면 내가 이렇게 곱하기 1하고 영어 1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 평균 등급을 내는데 그럼 일주일에 듣는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아이가 종합 평균 등급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통합사회 한국사 이수단위 한번 봐주실래요? 국어와 영어와 수학과 똑같은 이수단위를 우선 통합사회는 가지고 있고요. 한국사는 좀 적은 이수단위긴 하지만 어머니들 머릿속에선 항상 사회가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둘의 이수단위를 합치면 몇 단위? 14단위입니다. 그럼 어머님들 웬만한 국어, 영어와 비등한 비중으로 이 통합사회 한국사도 전체 종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머님들이 이걸 언제 깨달으시냐면 고3 수시 쓸 때 알아요. 그래서 그때 시켰어야 했는데 여기서 빵꾸 나서 우리 아이가 인서울 의대 갈 수 있는데 자꾸 지방대 의대랑 왔다 갔다 그 수시를 결정하는 그 뼈아픈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사회 한국사 목 크다, 비중 크다. 제가 항상 모든 설명회 가서 그 얘기예요. 제 수업을 들어주세요. 안 합니다. 우선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통사 한국사를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통합사회 한국사도 공부해야 한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대학 잘 보내시려면 비중 큰 거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9등급에서 5등급 체계를 바뀌는 건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굳이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중동고는 어떻게 통합사회 한국사를 준비할까? 우선 통사 한국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한 단원짜리 통합사회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두 책으로 구성이 돼요. 두 권이고요. 자, 통사 1, 5단원, 통사 2,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 재량권이었는데 학기별 재량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1학기 때 통합사회를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막 섞어서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통사 1과 통사 2의 단원별 구성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각 수능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저는 학교를 좀 일찍 탈출해가지고 탈출하면 뭐해? 다시 학원에 산후비가 되어 있죠. 근데 아직도 탈출 못한 제 불쌍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공로비들, 고등학교 공로비들, 그리고 대학교 잘 풀린 공로비들.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드디어 사회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통합사회 수능 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머님들 지금 고1이잖아요. 고3은 아니에요. 고1인데 고1 수능, 고1이 수능이랑 전혀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고1 내신을 만들려면 등급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고3 우리 수능 쳐야 되니까 그럼 고3 수능 치는 것들 그대로 고1 때 미리 한번 연습해서 고1 때부터 트레이닝 시킬 거야. 요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것, 이 실제로 각각 그러면 수능 문제가 각 단원별로 어떻게 연계될까 이거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도대체 수능 문제가 각 단원별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알 수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지 한 17년 차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를 막 말리는데 흰머리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을 가르친 지 얼마나 됐을까 했더니 한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수능 문제 머릿속에 담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수능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동안 노하우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를 정리했고요.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여기 앞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 카카오톡으로 저 중동고 학부모예요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 학생 이름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중동고 학부모인데 이거 각각의 수능이랑 연계된 단원 분석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이거 캡처한 거 더 좋은 화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머님들이 스스로 집에서 셀프로 아이들 교육시켜도 좋은데 근데 교육시킬 때 어디에 더 힘을 주고 교육시켜야 할지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사회교육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수능 문제를 풀리면 기출 문제를 풀리면 어떤 기출 문제를 풀리면 좋을까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놨어요. 사실은 제 재산이지만 어머니들이 좀 더 아이들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통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대환장 파티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부분은 윤리나 지리가 강화되어 있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 파트라고 하는 정치, 경제, 법 이 파트가 앞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뒤에 세계 지리가 다시 좀 추가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실제로 중동고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 때 경제를 풀었는데요.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계산 문제 그리고 비교우위라는 무역이론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보통은 애들이 수업 끝나고 수업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아닌데 선생님 사이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풀리니까 문제가 다 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 보면은 애들이 막 어떻게든 눈을 떠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막 어제 막 날 새고 과학 진도 과제장 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과제 양도 많이 안 낼 거예요. 적당하게 아이들이 최고의 효율을 내서 정확하게 시험만 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한국사 같은 경우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원래는 한국사가 총 네단원이요큰 대단원이 네개였는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통합사회처럼 1권, 2권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없던 것 끌어와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정치사였어요. 국내 정치사.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70만 년 전부터 흥선대원군까지. 이렇게 일단은 돌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동하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고조선으로 다시 돌아가. 옛날에는 통사, 그러니까 그 통합사회가 아니라 통역사.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각 시대별로 한꺼번에 보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통역사였는데 이제 이걸 네 개를 여섯 개로 늘려야 하니까 부가적인 게 너무 많이 다시 추가되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사 전공자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냥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저거 1학기 때 다 못 가르쳐. 요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암기해야 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굉장히 똑같은데 분량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 애들이 좀 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특히 1학기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사는 2학기 때가 조금 더 난도 높은 그러한 단원들이 많았다면 통사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전체 언제부터 70만 년 전부터 우리 흥선대원군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들이 기존의 내용보다 한 1.5배에서 1.8배 정도는 암기량이 늘어났다라는 점.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하려면 사실은 한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쭉 보는가. 요거 한번 훑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역사 2가 바로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했다면 괜찮은데 아시잖아요.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아니죠. 그냥 엄마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감사한 그런 우리 흑염룡이 날뛰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막 강의도 들어봐야 될까? 뭐도 해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름대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게 책 한 번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좋은 책들, 재밌는 만화책들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읽게 해주시면서 방학 동안은 그 정도로 보내시고 이제 막상 이제 내신 때 딱 보내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겠다라는 것 이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사 1은 이렇고 한국사 2는 그래도 이전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크게 뭐 양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이 현대사거든요. 근현대사. 그래서 근현대사 이렇게 우리 2학기 때 배우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그럼 언제 대비하느냐? 여름방학 특강 때 다시 한번 이걸 대비하시면 돼요. 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이미 알고 있다면 살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를 나눠서 겨울방학 때 한국사 1, 여름방학 때 한국사 2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럼 중동고 어떠냐? 이 얘기 보여드려야죠. 사실 통합사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제가 중동고를 계속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그 학생들이 중동고 친구들인데 왜 그럼 4개년만 보여줬느냐? 여기서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있어요. 제 2021년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가 지금 여기 원래 칠판에 이거를 써야 되는데 요걸 써가지고 제 필기를 못하네요. 2021년까지 한번 잘라보면은 2021년까지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출제진들이 수업을 했던 제가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러한 교사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드림팀이라고도 제가 불렀었는데 그 동아출판사 교과서 저자 윤리 선생님이었고 나머지 그 팀이 잘 꾸려져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그래도 애들이 풀 정도의 풀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 근데 이분들이 고2, 고3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누가 옵니까? 어떤 스타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난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냈다가 너무 어렵게 냈다가 이런 문제가 작년에 터졌어요. 터질 게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또 이제 또 새로 오셨잖아요. 또 새로 왔으니까 이제 스타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동고애들 생각보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뒤에 가면 애들이 보낸 문자 나와 있을 거예요. 한 명 빼고 다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너무 이제 숨이 막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1등급 구분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1등급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직 방법은 있어요. 기말 때 다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 때 어떤 파행을 저질렀냐면 단답형만 30개를 내요. 하나에 1점씩. 그래서 하나 틀리면 하나 못 외우면 그걸 다 틀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난도 조절.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로 수준 높은 문제를 풀어서 이걸 이해하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점수를 깎을까를 노력하는 그런 문제로 기말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처음에는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학교 선생님도 그런 거 안 해도 돼 막 이러면서 쉽게 낼 거야 막 이렇게 애들은 또 순진해가지고 그 말을 또 다 믿어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어려워. 그러니까 100점이 막 나와. 혼자 해도 되겠네? 근데 이제 언제 뒤통수를 맞죠? 공부를 또 안 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니까. 근데 기말 때 이제 와장창창창. 그러니까 이제 등급 방어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잘 봤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말 때 신경 써서 이거 난도 조절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쉬워지기 시작하다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한번 또 바뀝니다. 미래행 교과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래행 교과서로 바뀌면서 또다시 이제 좀 한 번 더 이런 폭풍 같은 기출 문제를 전혀 봐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가끔 어머님들 기출 문제 뽑아가지고 작년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선 뭐가 맞아야 돼요? 범위가 맞아야죠. 근데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설명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출 문제를 딱 언제까지만 이걸 공개를 하느냐? 그 해의 작년에 해당하는 중간고사만 기출문제 올려놔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범위 뭐 기말고사라든지 2학기 때 거라든지 그런 기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전전전 전년도의 기출 문제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언제까지만 이전 연도에 해당하는 시기의 기출 문제만 공개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인권과 헌법은 이제 통사 2로 넘어갑니다. 이거 2학기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이 기출 문제 우리는 나중에 2학기 때 공개되는 거고 이 자리에 들어갈 자리에는 이제 7단원에 있었던 문화 파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7단원 문화 파트 언제 시험 받느냐? 뭐 작년에 시험 봤으면 좋겠지만 이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겠죠? 그럼 못 구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출제진이 변경되면 그 기출 문제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기출 안 봐도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판이 전보다 한 번 더 바뀔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중동고가 기출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던 게 중동고가 전근대사까지만 1학년 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일제강점기 일부분 조금 배우고 1학년 때 나머지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사는요. 고3 때 배우게 해놨어요. 작년까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안 돼요. 이제 한국사 1, 한국사 2 무조건 1학년 때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어때요? 시험 범위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것들, 이 교과서인데요. 이제 중동고 교과서가 아침나라 출판사를 채택을 했어요. 근데 처음 들어보고 뭐 아침나라 뭐야 했는데 알고 보니 김영사에서 만든 이 교과서고요. 원래 통합사회 교과서가 5종 교과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여기 보시면은 창비 그리고 리베르스쿨 여기가 추가로 들어간 교과서거든요. 뭘 의미하느냐?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이 내신 공부를 할 때 뭐가 많이 반영된다? 암기를 세부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전에 거의 지금 2015년도 교육과정부터 통합사회 교과서를 개발한 사람들과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뿅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든 목적이 뭐겠어요? 수능에 반영시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과서를 봤더니 수능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어머님들 이거 교과서 못 본 선생님들은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머님들 이거 이 강의 선택하실 때 교과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냐, 교과서 한번 봤냐, 그거 꼭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대로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인가 아닌가가 어머님들이 이 강의를 선택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더 커졌죠. 이거는 통합사였고요. 자, 한국사는 이제 비상교육인데요. 다행히도 비상교육 전통의 교과서 출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교육은 시중에 문제집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들 혼자서 공부시킬 때 비상교육 출판사에서 출판한 문제집 같이 풀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게 가장 포인트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평가 문제라는 건데, 어머님들 고3 자제분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EBS랑 그다음 대성 마이맥이라는 사이트에서 고3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고1 내신에 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여기 근방에 포진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의 시대가 왔다. 통합사회 수능으로 반영되니 고1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수능 문제를 내겠죠. 근데 어머님들 이거 수능 문제 어머님들이 일일이 이거 체크할 수 있으시겠어요? 수능 특강 7건, 수능 완성 7건인데 이거 14건 어떻게 다 풀어요? 그리고 저 14건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 어려운 것만 쏙쏙쏙 뽑아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표 보여드렸죠. 그 표랑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그 표에 단원 있잖아요. 그 단원과 매칭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언제 어머님들이 이걸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 하겠다. 뒤에 과제장에 다 넣어놓은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S2에 다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출문제 보여드릴게요. 에피크로스 철학자, 우리 헬레니즘 시대 철학자 얘긴데 이거요 없어요. 교과서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 출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건 진짜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거라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학교 기출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브로슈에도 넣어놨는데 그 다음 장은 재복습 테스트예요. 제가 3주차에 테스트 봤던 이 문제인데 이게 똑같이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중 문제집에도 없는 문제였는데 무슨 조화로 이 문제가 그대로 기출 문제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구조가 시중 문제집에 문제 구조 전혀 없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처음 테스트 풀 때 다 틀렸어요. 왜냐면 여기 함정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우선 교사의 말을 읽어야만 풀 수 있는데 애들 남의 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말을 끝까지 안 봐. 그러니까 그냥 대충 풀면 답이 반대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다. 그런 문제였던 걸 우리 풀어본 친구들은 다 맞췄었다. 요거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국사. 한국사도 제가 그 뒤에 이 실제로 기출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계속 나가라고 눈치를 주셔가지고 쭉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 수준 잠깐만 얘기할게요. 아, 정말 처참하죠? 존망? 저렇게 얘기하면 다시 존나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자결권 이게 이 까렐바사크라는 사람이 인권 3세대론을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필기를 하는데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살권이라고. 그래놓고 새벽에 막 질문을 해요. 선생님 도대체 자살권이 뭐예요? 근데 자살권이 그럼 뭐니 그랬더니 제가 필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필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어디다 써놨냐 그랬더니 그 딱 인권 파트 정치와 법의 인권 발달 과정에 제가 이런 필기를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3세대 인권에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는데 그걸 자결권을 갖다가 지 혼자 자살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금리는 당연히 애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벽 2시에 이것도 받았던 질문이에요. 선생님 금리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있어요? 아, 이런 수준이에요. 국수준이 당연히 먹는 국수인 줄 알죠. 애들이 항상 질문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푼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배우고 시작하는 친구들이랑 완전 처음으로 내가 그냥 시험 문제로만 맞닥뜨린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1학기 때의 중동고 성취도입니다. 전체 성취도인데 이건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면 어머님들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사 통합사의 성취도 한 번만 볼게요. 평균 보세요. 한국사 제일 낮죠. 제일 낮고 요거 진짜 충격적인 편차 보시겠어요? 20.2의 편차라는 거예요. 이게 편차가 한 15를 넘어가면요. 웬만한 수학이 정말 어려운 8학분의 그 수학 난도 초고난도일 경우 15가 떠요. 근데 이게
표준 편차가 20이 떴다. 이건 진짜로 어려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정말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았다라는 게 바로 이 편차고요. 근데 통합사에 왜 이렇게 높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선생님이 난도 조절 실패. 그러니까 100점이 막 6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점 60명 나왔는데 기말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눌러서 여기 83.3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들쑥날쑥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까? 근데 어머님들 다행인 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학 등급차 보면요. 거의 한 문제 차이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다 갈려 있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교권 애들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해요. 그럼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통사한국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상과 처벌이 되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자제분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하냐면 보상만 해요. 근데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100점 맞으면 3만 원, 그리고 1등급 맞아도 3만 원 상품권 다 써요. 근데 이 상품권 쓸 때 인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웃겨. 인증을 할 때 전교권 애들은 당당하게 그냥 성적표 다 찍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애들 있어요. 통사 한국사는 1등급이 나왔어. 근데 나머진 부끄럽잖아. 가려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가리고 딱 통사 한국사만 1등급 맞아서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했었는데 이것을 해서 내가 1등급을 맞는 그런 경험을 쌓아서 이거 되네? 그럼 과학도 해볼까? 국어도 해볼까? 요렇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스카이 출신 조교 애들 싹 써가지고 매 쉬는 시간만 애들 게임 안 하고 게임 못 하게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 상담을 합니다. 교육 상담. 통사나 한국사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스카이 애들이 이제 선배로서 이렇게 해서 수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하고 있니?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또 조교 애들이 예뻐. 그러니까 이제 막 누나 하면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렇게 연결되진 않지만 누나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정부 측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자상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누나와 그리고 막 이렇게 웃겨주는 사실 재밌어야 돼요. 얼마나 어머님들 지금 졸려 죽으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시간을 애들은 3시간, 4시간을 하루에 이걸 몇 타임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재밌게 한번 수업을 해볼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자랑인데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너무 귀엽죠. 사실 이게 제 자랑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100점 맞았다, 1등은 맞았다. 이 아이들이 이제 작년에 이 공부했던 애들 보낸 문자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저를 감동시켰던 우리 전교권 친구 이 문자 뭐였냐면요. 요거였어요. 이 친구가 진짜 많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루에 매일 저랑 무슨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 하루에 2-3번씩은 맨날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답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1등급 다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지난 날 이렇게 연락이 왔죠. 감사합니다. 2년 뒤에 서울대 의대 붙고 연락드릴게요. 요거 하나 보려고 수업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씨를 뿌리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씨 뿌려서 이렇게 예쁜 추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 자제분들 교육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제장 한번 보시고요. 8종 교과서 다 봐야 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 교과서만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혼돈의 시대 열렸잖아요. 여러 교과서 다 수렴할 수 있고요. 자, 수능 여기 S2에 들어갑니다. 어머니들 못하시는 거 제가 다 정리할 거예요. 학교 기출 제가 다 넣어놔. 저는 중등고 시작할 때부터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사, 한국사 기출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기출 문제 가지고 또 문제 풀고 수능 변형 문제까지 한 과제장 안에서 다 풀 수 있도록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열린 교과서. 교과서 빈칸 다 뚫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걸 한번 풀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치졸한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 그리고 보충 클리닉도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앞에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어머님들 항상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사 한국사 비중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단이죠? 기억나세요? 너무 잘 들으신데요. 14단. 아우, 미래가 촉망받을 어머님들이 공부를 하셨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14단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럼 이런 14단이 높은 비중의 통사한국사 중동고 제대로 잘 대비할 수 있는 제 이름은요? 제 이름을 기억 못 해주시면 어떡해요? 제 이름은 감사합니다. 배인영이었습니다.